인터넷 방송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내가 24%가 나왔어. 윤석열, 이재명 27%에 나하고 3% 차이. 근데 내가 만약 이재명만큼 윤석열만큼 텔레비 나왔으면 나는 벌써 1등입니다. 샤이 허경영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투표 결과 허경영이가 의외로 많은 표로 당선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강원도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이제 탈바꿈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구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자고 있던 강원도가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도록, 강원도 경제에 수입이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 모든 산악지대를 영성산업화해서 겨울에 코일을 깔아서 얼지 않는 도로를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도 마음 놓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영성산업지대를 강원도를 만들어서 강원도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대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여지껏 이렇게 잠자고 있지 않았나. 뭐 동계올림픽이다. 그건 불과 며칠 하고 마는 거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산악자원, 이런 산림자원을 또 활용하겠다. 또 우리가 서울이 있지만은 경기도가 강원도의 물을 또 많이 먹으니까 춘천 소양호나 파라오나 또 이런 그 청정의 수자원을 잘 보존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서 이 청정 수자원을 잘 보존해서 우리가 맑은 물을 춘천 시민에게도 공급하고 또 서울에도 공급하겠다. 지금 여야 후보들에 대한 의혹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3등 후보를 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언론사들이. 아니 요런 이 24명 중에 3등하는 후보를 여야 다음으로 인기가 높은 후보를 계획적으로 뺐다는 거. 이건 뭔가 누군가의 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야 후보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허경영 후보다. 그래서 이번에 샤이 허경영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투표 결과 허경영이가 의외로 많은 표로 당선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많은 겁니다. 아니 그렇게 중앙선관위는 그렇게 직무유기해도 되는 겁니까? 강원도에서 부산에서 비버이 벨트라고 해서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를 개발하는데 제일 속초에서부터 원산 이 원산 일대를 이제 북한하고 협의해서 빌려서 50년간 빌려서 홍콩처럼 북한 원산항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그 세금으로 GDP가 올라가고 북한의 원산의 국제 비행장을 만들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해금강, 소금강, 그리고 내금강, 또 고성, 속초 일대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원산까지 개발해서 강원도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이제 탈바꿈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북한이 발전되면은 우리 나진 그리고 선봉 그리고 나가서 자루비노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연해주와 하바르보스크주 그 일대 대한민국 한반도의 10배 정도 되는 100만 제곱킬로미터의 땅을 러시아로부터 100년간 빌려서 우리가 4차 산업기지로 만들고 또 그곳에다가 우리 한민족이 코리아 자치주를 만들어서 러시아 쪽으로 진출하겠다. 이런 구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자고 있던 강원도가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도록 강원도 경제에 수입이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강원도 내 모든 산악지대를 영성산업화해서 겨울에 코일을 깔아서 얼지 않는 도로를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도 마음 놓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영성산업지대를 강원도를 만들어서 강원도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증대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그 시발점에 있기 때문에 굉장한 러시아와 북한을 거쳐 강원도 속초로 들어오는 이 강원도가 발전될 걸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영성산업은 해외에서 엄청난 자본이 들어와서 강원도 내 산악지대를 활용하는, 거기서 이제 명상센터나 또 세계적인 영성산업이 거기서 번성해서 지금 잠자고 있는 강원도를 활성화하겠다. 네. 휴전선 부근에 있는 판문점을 우리는 북한에서 유엔에서 가지고 와서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옮기게 되니까 이 강원도 일대가 평화의 지대로 또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한민족이 북으로 뻗어나가는, 그리고 세계적으로 투자자들이 북한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잠정적으로 전쟁이 억제되는, 평화가 보장되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구상을 하는 정치는 아직까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강원도가 여지껏 이렇게 잠자고 있지 않았나. 뭐 동계올림픽이다, 그건 불과 며칠 하고 마는 거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런 산악자원, 이런 산림자원을 또 활용하겠다. 또 우리가 서울이 있지만은 경기도가 강원도의 물을 또 많이 먹으니까 춘천 소양호나 파라오나 또 이런 그 청정의 수자원을 잘 보존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서 이 청정 수자원을 잘 보존해서 우리가 맑은 물을 춘천 시민에게도 공급하고 또 서울에도 공급하겠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야 후보들에 대한 의혹이 훨씬 더 지금 여야 후보들에 대한 의혹 선거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멀쩡한 호갱령을 갖다가 처음부터 그냥 의혹을 제기해가지고 접수를 받는다. 뭐 내가 무슨 남한테 피해 줬습니까? 접수를 받게. 그거는 우리나라 법이 상당히 아직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5% 이상 되는 사람을 TV 토론을 해줘야 되는데 언론사들에게 맡겨버려요. 그러면서 언론사가 여론조사해서 자기들이 인정하는 언론사에서만 여론조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 언론사들은 전부 유명한 언론사들이에요. 그러면 그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했을 때 허경영은 안 넣어도 된다. 5%가 되는 사람, 3%가 넘는 사람을 안 넣어도 된다. 자기들 임의대로 한다. 그건 언론사 마음대로 한다. 이래놓고 그 언론사에서 5% 나와야 출마할 수 있다. 방송에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그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언론사들이 의무적으로 3%가 넘거나 1%가 넘는 사람은 넣어줘야 된다. 이래야 될 텐데 그거는 언론사 자율에 맡긴다. 그렇게 알고 봤더니 모든 언론사가 허경영을 안 넣었어요. 선관위에서 말하는 그런 큰 언론사들은 허경영을 넣질 않아요. 이건 누군가 지시가 있다는 거죠. 허경영은 여론조사를 안 해버리는데 그럼 중앙선관위는 뭘 보고 내가 5% 됐다 안 됐다 표현합니까? 그거 법적 근거가 잘못된 거예요.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어떤 강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각 이름 있는 메이저 언론사들은 여론조사를 하되 1%가 넘거나 3%가 넘는 후보는 의무적으로 넣어야 된다. 이래야 될 텐데 지금쯤 윤석열 6만 번, 6만 4천 번, 뭐 5만 4천 번, 이재명 뭐 5만 6천 번, 뭐 이렇게 나왔다면은 나는 말입니다. 몇백 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만큼 나갔으면 지금 1등입니다. 인터넷 방송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내가 24%가 나왔어요. 윤석열, 이재명 27%에 나하고 3% 차이. 근데 내가 만약 이재명만큼 텔레비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윤석열만큼 텔레비 나왔으면 나는 벌써 1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샤이 허경영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투표 결과 허경영이가 의외로 많은 표로 당선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말 너무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중앙선관위는 그렇게 직무유기해도 되는 겁니까? 언론사들 보고 언론사들이 재량껏 후보를 결정할 수 있다. 넣고 안 넣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래 놓으면은 언론사가 윤석열, 이재명 안 넣으면 그러면
뭐 그분들의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TV 토론 나올 수 있겠죠. 제가 질문 답하는 거는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감정이 섞인 게 아니에요. 왜 언론사들이 일제히 허경영을 여론조사에 안 넣느냐? 그런데 이제 중앙선관위가 원치 않는 이름 없는 언론사들이 여론조사하면은 5.7%, 5.6%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대, 4%대, 3%대부터 저는 싹 빼버려요. 예. 지금 대통령 나가겠다는 사람이 24명이 있는데 거기서 3등 한 사람입니다. 한동안. 근데 그 사람을 여론조사에 빼버리고 안철수만 심상정 둘이 또 김동연은 0.3%인데 항상 여론조사에 넣어요. 그 사람은 계속 0.3%야. 뭐 0.7%, 0.9% 나온 적도 있지만 0%대를 잘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빼버리고 여론조사하니까 안철수 여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건 불공정한 겁니다. 근데 나를 넣으면 또 안철수 지지율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누가 덕을 보냅니까? 나를 안 넣음으로써. 그러니까 3등 후보를 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언론사들이. 아니 이 24명 중에 3등 하는 후보를 여야 다음으로 인기가 높은 후보를 계획적으로 뺐다는 거. 이건 뭔가 누군가의 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야 후보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허경영 후보다.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1억 주고 2달 안에 18살 이상 18세 이상 1억 주고 매월 18세 이상 월 150만 원 줘서 국민 생활이 안정되게 하고 국민들이 2천조의 빚을 갚게 해주겠다. 대통령 당선돼서 4천조의 양적 완화를 해서 3,500조를 국민들에게 주겠다. 2천조 가계부채 갚을 수 있도록.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농민들이 이 강원도 도민들이 농업에 빚이 많은데 이거 허경영 당선되면은 그 뭐 아들 둘 결혼하는 아들 둘 18살 이상만 있으면은 돈 한 4억 내지 5억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매월 돈이 또 들어오잖아요. 매월 65세 이상은 220, 65세 미만은 월 150, 부부 300만 원, 노인들은 월 440. 아주 효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보장받기 때문에 실제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1000명을 가지고 여론조사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어려워져 있습니다. 정권 바꾸면 뭐합니까? 정권 바뀌어서 윤석열 후보 대통령 됐다 해도 4개월 만에 200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민주당이 탄핵 들어갑니다. 그러면 4개월 후에 또 대통령 선거하게 돼요. 그 우리 국민들은 지금 또 혼란한 여소야대 전국을 맞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권 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는 또 혼란해지고 경기는 더 없어지고 코로나는 지금 10만 명대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매일 코로나가 10만 명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코로나 긴급 자금을 18세 이상 1억, 대통령 당선 2개월 안에 지급한다. 그리고 코로나 통장은 압류가 안 된다. 세무서에서도 압류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민의 생활을 딱 보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월 150, 65세 이상 월 220 평생 나온다. 18세 이상. 그러니까 가족 수가 많은 사람들도 생활이 안정되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는 사람은 3억이 나온다. 무조건 평생 쓰는 돈이다. 3억. 출산하면은 5천만 원. 그리고 애가 10살까지 매월 100만 원.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 생활이 안정돼요. 종합토지세, 토지 양도소득세, 재산세 없어집니다. 양도소득세와 재산세는 중산층까지 면제되고 의료보험이 없어집니다. 중산층까지만. 그러면 의료보험은 국가가 대납해줘요. 산재보험, 고용보험 뭐 전부 다 직원들에게 공제하는 건 없어집니다. 갑근세 폐지됩니다. 월급을 받는데 세금 먼저 공제하는 제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부 갑근세도 없어지고 월급을 100% 자기 손으로 받았어요. 의료보험 폐지됩니다. 중산층까지는 의료보험을 안 냅니다. 국가가 대납해줘요. 그러니까 모든 의료 혜택은 공짜로 보는 거예요. 상류층은 의료보험이 내죠.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은 국민배당금 나오죠? 각종 보험이 싹 없어집니다. 안 냅니다. 누가 내주냐? 국가에서 내줘요.
그리고 농민들이나 국민들이 1년에 이자를 100조 내는데 1900조 가계부채에 대해서 내고 있는데 이 100조를 안 내게끔 갚아줍니다. 3500조를 가계부채 갚는데 투입해줘요. 1억씩 줍니다. 그러면은 약 3500조가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은 옛날부터 주장했죠. 모병제입니다. 월급 200만 원씩. 그리고 여성가족부 없어집니다. 여성가족부가 결혼부로 만들어가지고 결혼하는 사람은 무조건 3억씩 줍니다. 재혼은 해당되지 않고 초혼에만 해당됩니다. 반려동물은 무료 진료 카드를 줍니다. 모든 반려동물을 가진 사람들은 무료 진료를 받습니다. 돈 안 들어갑니다. 또 안경 무료 카드. 눈이 나쁜 사람은 차별받지 않습니다. 안경은 언제든지 가면 무료로 공급받습니다. 국가에서 지급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약이 33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뭐 공약들은 원체 많으니까 우리 시간상 공약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박 대통령한테 받은 지휘봉이에요. 대통령 이름하고 이게 다 쓰여 있죠. 이거는 우리 저 자료 사진이 있으니까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쓰다가 77년도에 나한테 줬는데 요새는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금으로 된 걸 똑같은 걸 만들었죠.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에 있는 사진이에요. 있어서 요거를 나한테 줬는데 그냥 준 게 아닙니다. 허경영이가 이 나라를 나중에 자기 정신을 이어가라고 준 거예요. 지휘봉을 남한테는 주겠습니까? 우리 기자님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에 답해 주신 허경. 이렇게 뭐 그냥 받아요. 써먹어.